라지브 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좋네요. 항상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예, 행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뭐 안 좋은 일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 잘 잊어버리시고 또 밝은 햇빛 보면서 기분 좋게 다음 주 구상하시는 멋진 라주부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하니까 예, 쪽 상당히 이제 우울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상담 통해서 손실이 너무 커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금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손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고 지금 와서 손절한다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갈 길이 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셔서 이거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죠. 극복까지 3년 걸린다 그러면 이동안 계속 물려있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손절해서 그 돈 갖고 올라가려는 주식,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그 시간에 대한 손실을 막는 대체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런 걸 판단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도 뭐 아마 마지막 방송 이러면 좀 웃긴데 웬만하면 이제 이쪽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과거에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좀 악플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돼서 예, 맞는 얘기를 했지만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제가 속이 상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구독자님들은 그냥 흘려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대처를 잘 안 하시더라. 그래서 이 어쨌든 구독자님들께 제가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굳이 도움이 잘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최초의 원조 차이나 전기차 HK죠. HKD 2845. 요게 있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언제 드렸냐? 여기 보시면 요때 한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만 믿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여기 댓글, 악성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댓글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고요. 그 차이나 전기차 세력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내용들 올려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차이나 전기차 상장 후 165% 실제 334다. 잘 모르는 버블 구간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걸 두 개 입으로 올렸습니다. 뭐 많이는 안 보셨지만 또 좋은 댓글도 있습니다. 이 덕에 정리 빨리 하고 다시 투자하셨다. 그리고 이제 요때 TQ죠. TQ랑 SOXL도 매수 보류하시고 이 가격대 하세요라고 해서 43달러 말씀드리고 했고 이게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좀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저는 좀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직도 시청을 해주십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그냥 기분 좋은 방송보단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유튜버 채널 제가 잠깐 보다가 좀 마음이 아파서 가져왔습니다. 차전 ETF가 상장할 때 이미 개별 종목이 10배, 20배씩 오른 상황이라는 걸 어디서 봤어요? 이 부분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 다뤄드렸죠. 아마 제 거를 보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이 하신 걸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저는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걸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배터리 전기차 이렇게 해서 이제야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고가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그때는 제가 고가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한결같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안 하시고 미래 성장성 얘기들만 가득 채우시니 가격 떨어지는 것에 모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죠. 네,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월급 받고 합니다. 유튜버 분들이 악의는 없으실 거예요. 본인도 투자하시는데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걸 다 아셨을까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HK 저는 초반에 투자를 했던 거고 저희 회사에서 운용하면서 초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서 수익 내고 나왔지만 이분들이야 뭐 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경험 안 하신 것도 있으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고 나쁜 내용이 있지만 결국 선별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구독자님들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쪽만 너무 믿지 마시고 늘 강조드리잖아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능력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주식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오래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손실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핫한 종목들 높은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보다 희망이 훨씬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안 나와도 이제 차이나 전기차 뭐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했잖아요. 이제 돈 버는 시기지 과거는 돈 버는 시기가 아닌데 벌써 홍콩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2020년도죠. 1월 13일 날 55달러 홍콩 달러로 상장한 게 1월 24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갔었냐면 213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제가 방송일 1월 24일 날 한 겁니다. 167달러 홍콩 달러입니다. 334 그래도 334였어요. 이 당시가 최초보다. 근데 우리는 그때 차이나 전기차를 막 사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거로. 그래서 비싸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166에서 117로 떨어진 거죠. 이렇게 쫙 떨어지니까 요거는 안 맞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이고 요거는 없애주세요. 보지 마시고 어쨌든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안타깝지만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당시 차이나 전기차 보겠습니다. 1월 22일 기준이고 그러면 결국 얘도 홍콩 HK랑 같이 움직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167까지 오는 동안 차이나 전기차는 중반에 상장된 거죠. 중반에 상장돼서 2020년 12월 8일 한 8개월 정도 아니네 1년 정도 후에 상장이 됐으니까 오른 상태였다는 거죠. 오른 상태에서 10,000원을 상장하고 그리고 1월 24일 기준으로 164였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죠. 이게 싸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결국 16,000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홍콩 떨어졌으니까 동일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 견해로는 저는 손절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너무 오래 걸리겠다 해서 그냥 딱 이전에 수익 냈으니까 더 욕심 안 부렸습니다. 그래서 딱 진짜 1% 플러스 1%대 1.3%인가요? 그때 그냥 전액 손절하고 익절이죠. 익절은 익절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전부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 차트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물을 탈 거면 언제 타야 되는지 그쵸? 그러면 내가 진짜 장투를 하려면 몇 년까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방송 자료다 보니까 그때 위메이드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제가 S밴드를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S밴드를 보면 이 주식이 지금 비정상적인지 정상적인 흐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위메이드가 4만원이었단 말이죠. 4만원 밑에 있다가 딱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 S밴드의 붉은 라인이죠. 빨간 라인. 치고 넘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위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 라인을 계속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죠. S밴드 빨간 라인에 닿는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닿아서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주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테마가 실리고 진짜 세력이 제대로 실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주식들로.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뒤에 후폭풍은 이렇게 깨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손절을 어디서 쳐야 되냐? 정확하게 매도죠. 이게 수익일 거 아닙니까? 이때 샀으면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면 요 빨간 선을 다시 깨고 내려올 요 때는 팔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쭉 버티시다가도 이 빨간 라인이 딱 깨지는 요 순간에는 매도를 일부분이든 부분이든 하고 나오셔야 그래서 제가 SC끈을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평선 보시면서 20% 매도 그죠? 여기 깨고 20% 매도
뭐 여기까지 떨어지면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여러분 손실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계속 버티면서 물타기를 하면 그냥 계좌가 죽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TQ와 SXL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오래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고급 정보다라고 얘기를 딱 하면 그냥 반은 걸러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급 정보를 선택하지 않고 제 원칙인 S밴드와 M밴드를 선택합니다. M밴드는 처음 말씀드리죠. 이것도 제가 보는 건데 회사 운용 때만 봅니다. M밴드는 맥시멈 밴드예요. 맥시멈 밴드. 그래서 최고치, 양극단이죠. 제일 높은 가격과 제일 낮은 가격을 보여주는 가격 밴드인데 여기 보시면 갈색이죠. 요게 상단 M밴드고요. 여기 녹색입니다. 요게 하단 M밴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뭐 회사 거라 다 공유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멤버십 운영하거든요. 그 멤버십에서 지금은 바로 공개는 못 해드리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차 공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멤버십 분들만. 그래도 저희 채널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공부와 이런 후원 같은 거를 열심히 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좋은 걸 드려야겠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Q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 S밴드의 분홍 라인, S밴드의 빨간 라인, M밴드 라인입니다. 이 세 개를 다 뛰어넘는 순간 여기 뛰어넘었죠. 자, 근데 동시에 뛰어넘진 않았습니다. M밴드만 뛰어넘고 S밴드 분홍 라인만 뛰어넘죠. 이럴 땐 그냥 가요. 저도. 근데 동시에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바로 요런 다는 못 넘어갔네요. 요 근처겠죠. 요 근처쯤 가면 지금 세 개가 다 딱 물려 있죠. 이럴 때 저는 이제 경계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너무 올라왔네? 매도를 좀 생각해야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저도 TQ 떨어지길래 여기서 이제 이탈했지 않습니까? 밴드를 하단을 다 이탈했죠? 이때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떨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상승세가 살아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요 라인과 이 중간 밴드의 중간 라인 요 라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저는 트레이딩도 하는 입장이니까 스윙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닿을 때 어떤다고요? 이때 매수를 또 한다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서 여기 끝에 올라갔을 때 또 여기 밴드 3개를 다 뛰어넘고 거의 근접했죠. 이러면 딱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해요. 이게 일봉인데 다음날 이렇게 확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 칩니다. 그럼 나는 이 구간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매도를 했냐? 바로 요 라인이죠. 72 라인. 요 중간, 밴드의 중간 라인이죠. 보라색 라인을 뚫고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제가 전량 매도를 했어요, 사실은. 더 내려가겠구나, 안 되겠구나.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갔지만 그냥 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방송하면서 언제요? 이 58때부터 여기 밑에 하단 라인 닿았죠?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물려도 덜 물리고요. 수익을 지키실 수 있어요. 자, XOXL도 마찬가지고. 근데 M밴드가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시면 TQ는 안 보이니까 SOXL로 설명드릴게요. 요때가 팬더믹이라는 거죠. 2020년도 팬더믹 구간인데, 자, 요때입니다. M밴드 상단을 올라갔다가 이게 하락하기 시작해요. 쫙 내려왔죠. 그런데 언제까지 떨어지나 봤더니 이 녹색 M밴드 보이시죠? 여기를 이탈했어요. 자,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M밴드를 안 바꾼다는 겁니다. 고급 정보랑 안 바꿔요. 주식 종목은 저도 찾을 수 있으니 저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최근에 자, M밴드가 가까이 와지고 있죠. 여기가 18라인입니다. SOX 숫자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18 라인에 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달았죠. 그래서 흐름은 안 좋습니다.
차라리 TQ가 윗꼬리가 길진 않고 계속 달리긴 하죠. 그래도 밑에서 밀어 올리는 매수세가 있는 건데 지금 SOXL은 그냥 쭉쭉 밀리고 있는 거죠. 여기쯤 가면 여러분 승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라. 근데 안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좀 호재가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사셔라 말씀 못 드리는 거라 분할 매수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길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TQ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2 라인이 엠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덜 물리시겠죠. 차이나 전기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엠밴드가 많이 남았죠. 홍콩판입니다. 홍콩판. 아직도 한 20% 이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그때 여기 깰 때 한번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름대 있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요 140선쯤 되는데 요게 그때 14,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13,000원, 14,000원. 여기를 뚫고 내려오길래 그냥 전량 매도한 겁니다. 야,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선 매도하자. 그랬더니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올라왔으면 저도 아깝겠죠. 근데 안 아까워요. 왜? 그게 원칙이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재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우선 내 원칙에 뚫고 내려왔으면 파는 겁니다. 손실이든 뭐든. 자, ARKK 아크 한번 볼게요. 아크도 엠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2020년 중반에 벌써 이렇게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빨간색 분홍색은 여기 쓰고 있는 거는 S밴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전 영상에 WS 볼밴드, 볼린저 밴드 20선과 30선 제가 설정하는 법 알려드렸거든요. 그 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S밴드 모르셔도 이 볼린저 밴드 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으니까 지켜보다가 언제 빠져나옵니까? M밴드를 깨고 나오는 요 순간에 저는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횡보인데 안 샀습니다. 솔직하게. 왜? 우선 깼으니 얘가 반등하려면 횡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횡보하면 안 되고요. 다시 이렇게 상승해야죠. 왜? 밴드 안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이건 이해하시겠죠? 상승은 무조건 밴드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 밴드를 깨고 내려가면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왜냐? 다 왔죠. 40. 네. 50인데 아직 12 정도 남아서 혹시 이렇게 날아갈까봐 조금씩 사고 있고, 그리고 이 바닥 가면 이 밑에 가면 살 겁니다.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량 매도를 저도 여기 사지도 않았는데 이때 아는 분들께는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10 정도. 왜? 구름대 깨고 내려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가격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실 수 있느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주부 TV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는 못 알려드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바로 이게 내 실력이 되실 수 있어요. FNGU 많이 사셨었죠. 미국 테크, 탑테크주하고 알리바바, 중국계 좀 들어있어서 근데 손실 엄청나죠. 중국 때문에. 최고 50.05에서 12.46이니까 마이너스 70, 한 4, 5%? 여러분 이걸 견뎌내신 게 용하죠. TQ에 비해서 얘가 월등하게 지금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망연자실하시겠죠. 근데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알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M밴드, WS 볼밴드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쵸? 그럼 여기는 쳐다보고 있다가 언젠 나와야 돼요? 여기 M밴드 깨고 내려올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매도를 했는데 전량 매도는 안 하겠죠. 장기 보유니까. 뭐 반 정도 팔았다 칠게요. 근데 여기 밴드 타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상승했죠. 그래서 이 M밴드도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 WS 볼벤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밴드 중에 무조건 맨 끝에
하단 거 깨고 나올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러면서 중간에 밴드 못 지키고 내려오죠. 그럼 이때 또 매도를 해야 되고, 여기 구름대 또 못 지키고 내려오죠. 이때 전량 해결해야죠.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언제 사셔야 되냐?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가 해볼 만한 게임인 거죠. 이때 사시면 더 내려간다. 이때 사시면 돈 번다니까요.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많잖아요. 마이너스 76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죠. 그러니까 물 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를 해놓고 이때 다시 사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툴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회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 대부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오래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게 도움이 된다 느껴집니다. 테슬라도 보십시오. 지금 WS 볼벤하고 M밴드 여기서 딱 쳤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탁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내려올 때. 1200에서는 바로 못했고요. 다 세 개 깨고 내려온 게 한 1100선이거든요. 이때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장기 보유자신 분들은 당연히 더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도 장기 보유 뭐 100달러 때 샀으면 좋았는데 전 그렇게는 못 샀고 한 300달러 선에서 샀기 때문에 그냥 수익 실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요 800, 700 그때 이때 떨어졌을 때 거예요. 한 850 이때 샀다가 요번에도 지금 매도를 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유는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도를 했습니다. 네, 소량만 갖고 있습니다. 소량.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죠. 바로 이 중간 라인이죠. 예, 볼벤의 중간 라인 보라 라인에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꼬리 길게 나오죠. 테슬라 최고 실적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이거 깨고 내려오면 이익 실현 일부 하십시오. 다시 사면 됩니다. 떨어져도. 그리고 이 구름대 깨고 내려오면 또 일부 매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안전해요. 왜? 이유는 이거죠. M밴드가 어디 있나요? 320선에 있어요. 320선. 자, 이렇게 되면 쉽지 않겠죠. 만약에 정말 하락하면. 근데 테슬라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신념이 있으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그렇게까지 계속 가는 주식을 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절반의 합리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라인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차전입니다. 우리나라 차전 보면 제가 그때 가격 다 말씀드렸었죠. 이럴 때 조심하셔라. 지금 어떻습니까? M밴드가 안 나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봉이 히스토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전을 참 분석하기 어려운 주식으로 보고 있고 항상 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WS 볼벤으로만 봐도요, 이제 하단부는 내려왔죠. 그죠? 이렇게 내려왔고. 근데 아까 홍콩 게 어떻습니까? 아직도 20% 더 하락할 M밴드가 그건 일찍 상장했으니까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하락폭이 너무 커 보여서 저는 그냥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청자님들도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 추매하지 마십시오. 갖고 계실 분들은 추매 절대 하지 마시다가 언제 이 우리나라 걸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율로만 계산해 드리면 앞으로 20%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걸로 80달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12,000원이니까 한 8,500원? 네, 요 정도 되면 지금 중간에 사실 돈들을 한 방에 밀어 넣어서 가격을 끌어올리십시오. 평단을. 낮추는 거죠. 평단을 확 낮춰버리세요. 그래야 탈출하기 쉽지. 지금부터 계속 줍줍 하면 여러분 돈 고갈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8,500원 선이 혹시 온다면, 근데 반드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오해를 하셔서 저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이 전 1도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카카오도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매수해도 되십니다 했던 때가 이때였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요 N밴드하고 WS 볼벤이 상단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요때 매도 치고 나왔으면 속 편하겠죠. 그리고 쭉 밀려서 요게 21선이거든요. 21선 깰 때 매도, 중간 보라색 볼벤 깰 때 매도,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 매도, 뭐 이런 선들을 매도 했다면 큰 손실 없이 왔겠죠. 한번 하락이 시작하면 금방 반등 못 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간선에서 못 지키고 이렇게 반등 못 했죠. 그런데 예, 하단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냐? 근데 올라갔을 때 이 중앙 라인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렇죠? 보라색 볼벤을 깨고 TQ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거 못 올라가고 계속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예, 조금 더 내려와야 되고요. 그 가격대는 뭐 나중에 또 문의가 있으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최근에 뭐 좋다 또 이런 말 계속 나오죠. 증권가에서. 나쁜 주식이 아니라 지금 가격대가 예, 매력이 없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왜? 추세가 하향이니까. 이러면 여러분 주식에서 물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물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신풍제약 안랩입니다. 예, 신풍제약 과거에 어땠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 WS 볼벤, N밴드 다 그냥 뚫고 올라갔죠. 저는 이런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긴 사는데 마음 비웁니다. 네. 그리고 언제 빠져나오냐? N밴드 깨고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예, 이건 볼장 다 봤다. 이거 여기다가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밀려 내려왔죠? 어디 와 있나요? 예, N밴드 하단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매수 추천 아닙니다. 절대 사시라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보고서 하면 여러분 주식 안 물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안내 볼게요. 최근에, 예, WS 볼벤 뚫고 올라갔죠? 주봉이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죠. 올라갔죠? N밴드 올라갔죠? 그런데 이탈했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자, 내려가고 있죠? 물 타셔야 될까요? 안 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냥 끝까지 버티시다가 여기 보면 N밴드가 얼마예요? 37,000원이거든요. 이게 37,000원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가다 보면 이 밴드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예, 이렇게 안쪽으로 하고 뭐 얘도 이렇게 줄어들든 높아지든 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걸 보고 예, N밴드 근방에 왔을 때 그때 딱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예,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하시면 나이스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 이게 N밴드거든요. N밴드가 예, 1월 11일 정확히 딱 치고 올라갔다 빠졌죠. 그래서 저도 예, 요때까지 96,000원엔 안 됐고요. 여기 S밴드 하단 라인 핑크색이죠. 깨고 내려왔을 때 88,000원에 예, 정리를 하고 100%는 안 했습니다. 예, 50% 정리하고 여기 또 8만원 정도 깨고 내려올 때 50% 25% 그리고 25% 정도 갖고 있다가 지금 사실 다시 사고 있어요. 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여기 보면 3만원대 와 있죠. 예, 요거는 제가 기간을 너무 넓게 잡아서 그런데 삼성전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막 급격하게 움직이는 적 없어요, 거의. 근데 이게 갑자기 급등주 형태로 뛰다 보니까 밴드가 좀 예,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착오라기보다는 보기가 힘든 100% 신뢰하기 좀 애매한 상태니까 저는 그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더 내려간다.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더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춤에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단의 N밴드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주봉이다 보니까 이렇죠. 일봉에서는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일봉에서 N밴드를 통해서 언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도는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위메이드 보면 밴드가 희한하죠. 이게 N밴드가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급등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미리 털고 나오셨어야죠. 저는 일봉에서 털고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여러분
이제 가격대를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10년 주식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 가격대가 있고 손절 가격대,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익절 가격대를 습관적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 지켜가는 거고요. 종목 좋은 거 발굴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뭐 그런 게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코스닥에서 우량한 주식이. 그렇죠? 그래서 요건 포트폴리오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맞고, 몰빵 아니고 여러 개 좋은 걸 선별해 가시는 거,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멤버십에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배우시고 이런 목표 가격 설정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굳이 남의 얘기 듣고 지금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주식하시면 큰 손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도록 저희도 방송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고 안내 드리고 멤버십에서도 앞으로 충실하게 그런 것들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잘 흐름 보시면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